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축구 강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좋은 리그의 클럽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쟁취하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해 다른 리그로 이적시키며 그들의 활약은 믿고 쓰는 스페인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 선수만이 주목을 받으며 이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에 버금가는 관심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팀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이 감독 역시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바로 토마스 투엘.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일지 그리고 어떠한 커리어를 만들어 왔을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창창하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고질적인 무릎 연골 부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25이란 어린 나이였기에 다시 극복해보려 했지만 결국 이 역경을 버티지 못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던 그는 2년 후인 2000년 슈투트가르트의 15세 이하 팀을 지도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그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감독 생활은 선수 시절보다 더 주목받았고 뛰어났는데요. 2004년 내부 승진을 하게 되어 19세 이하팀 감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리그 우승을 하여 다른 클럽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주목한 것은 친정팀인 아우크스부르크였고 2005년 유소년 육성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입단을 결심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는 팀의 2군을 지도하게 되었고 2009년 다시 한번 마인츠의 U-19팀으로 이적하며 새로 도전을 떠나게 되죠. 그의 마인츠에서의 성공 가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U-19 리그 우승을 달성해냈고 같은 해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성인팀은 그에게 감독직을 제안하였죠. 그리고 이 선택은 엄청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1년차의 시즌 첫 7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출발을 선보인 것은 물론 강등권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존의 팀 사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하는 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여러 명문 구단들은 이 유망하면서도 유명해진 감독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샬케와 같은 팀들이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곳은 도르트문트였죠. 2015년 여름 투엘은 클럽의 뒤를 이어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여담으로 그는 마인츠 시절 멀티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박주호를 아꼈고 감독 부임 조건으로 그를 영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시즌 초반의 출발은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기존 클럽 체제에서 선보이던 개겐 프레싱을 변형하여 역습의 팀이 아닌 지공을 중시하는 팀으로 개편하여 5연승을 거두었고 18골 1실점이라는 결과만이 아닌 내용까지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요. 다음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8라운드에선 바이에른에게 1대5 대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투엘은 훈련장에서 화를 내는 모습이 찍혔고 여러 논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시즌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결국 팀을 2위로 이끌며 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었고 시즌 종료 직전 62%의 득표율로 15-16 시즌 팬 선정 최우수 감독에 뽑히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적절한 로테이션과 전술을 활용하여 리그 3위와 포칼컵 우승을 달성하며 팀에게 5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선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연 팀에게서 경질당하게 된 투헬. 그는 왜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도 비참한 결과를 맞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불같은 성격과 연관이 있는데요. 평소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의 열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표현되지만 가끔은 이러한 모습이 과해 선수단 그리고 보드진과의 마찰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팀은 그에게 결별을 통보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도르트문트가 내린 투엘에 대한 평가가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투엘 모시기에 나선 여러 개의 클럽들이 존재했고 그 몇몇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클럽들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아스날,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클럽들이 그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같이 기사를 통해 그의 선택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프랑스의 파리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적 시장에서의 활발한 행보를 기대하며 맞는 2018년 여름 이적 시장, 예상과 달리 최악의 이적 시장을 맞이합니다. 팀에서 나간 선수들로는 주전급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입되어 들어온 거는 부폰과 베르나트 그리고
슈퍼모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맡는 첫 시즌에 이러한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이전에 보유해보지 못한 최고의 스타 선수들을 자신의 전술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그 초반 14경기 14승 46득점 7실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기며 PSG 역사상 첫 챔스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는 16강 맨유전, 당시 객관적인 전력에서 PSG가 앞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고 1차전 맨유 원정을 2대0으로 승리하며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홈에서의 2차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대3으로 패하게 되었고 원정 다득점에 의해 탈락하게 된 것이죠. 투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의 첫 시즌 리그 우승을 쟁취했지만 프랑스 리그왕이 갖는 전력차를 생각하면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아니었죠. 그리고 맞는 두 번째 시즌, 투엘 체즈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무려 5승 1무를 기록한 채 통과했고 심지어 레알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 기세로 16강에선 도르트문트를, 8강에선 애틀란타를, 4강에선 라이프치히를 무너뜨리며 파리 최초의 결승 진출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이에른 뮌헨. 대부분의 전문가는 파리의 우세를 점쳤고 결승전의 결과 파리가 아닌 바이에른의 우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투엘과 PSG는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시즌 초반 주전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성적이 부진했고 레오나르도 단장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투엘은 파리에서의 생활을 접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경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고점에 위치했고 그는 잉글랜드의 런던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찾아 떠납니다. 과연 이번엔 그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그는 어떤 감독이 돼 있을까요? 그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